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 오후쯤 되겠네요. 이 영상 보실 때쯤에는. 네, 이번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애옹이입니다. 네. 고양이의 교감은 언제 해봐도 참 재밌어요. 네, 재미있는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네, 지사께서 주신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감 때 춤을 췄었는데 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엄마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라고 첫 전해줄 말은 이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돌아온다는 계절이 가을이었는데 몇 월 달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와 만나는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해진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애옹이를 엄마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애옹이만의 특징이 있는지 이 질문은 물어보아도 그렇고 안 물어볼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막상 물어봐도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대답들을 들어보면요 무언가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형이상학적인 모양이 잡히지 않은 무형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지 이렇게 딱 찝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사실 별로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보자니 그렇고 또 물어봐도 마땅히 이걸 막 이거구나 라고 하는 정보라는 게 없어서 이 질문은 사실 참 뜨거운 감자예요. 안 물어볼 수 없고 물어봐도 이 정보는 뭔가 좀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오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만약에 할머니 집으로 온다면 그곳의 고양이들은 그 곁을 안 내준대요.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만 있대요. 만약에 할머니 집으로 오는 것이 맞다면 할머니 다리 위에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주는 행동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요청의 말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 애옹이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옹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높지는 않은데요. 허리 정도 오는 높이의 나무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나뭇잎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요. 그냥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요. 가지들만 있고요. 그 가지 끝에 동그란 방울 같은 솜 같은 목화솜 같이 달린 동그란 방울들이 끝에만 달려 있어요. 나뭇잎은 없고요. 방울들만 달려 있어요. 그런 예상한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이 나 있어서 그 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앞에 애옹이가 눈에 보이는데요. 하품을 크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뒤돌아서서 따라오라는 듯이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애옹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앉아요. 거기 앉으면 뭐가 좋아?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팔이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앉아있던 애옹이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앉아줘요. 그래서 나보고 올라오라는 건가 싶어서 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경치가 달라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닷가에 해변이 보이고 있어요. 붉은 노을도 보이고 있었고요. 밑에 있었을 때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전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 한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차원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같았어요. 잠시 그렇게 둘이 앉아서 노을을 봤어요. 저도. 네. 아이가 보던 거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애용이 만나서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부탁할게 라고 하는데요. 대답은 안 해요. 참 시크해요. 대답을 안 하고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용이는 먼저 무언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거나 하지는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긴 한데 굉장히 조용한 아이예요. 네, 우선 주신 첫 번째 물음을 애용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먼저 교감 때 방울솜이 데려온다고 하면서 춤을 췄었잖아. 그런데 춤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엄마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춤을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가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언제 춤을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본 것만 이야기할 뿐이야 라고 하니까요. 다시 정면을 보더니요. 못 본 것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말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착각했다고 해주세요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착각했다고 이야기를 엄마한테 다시 전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음이요. 월에 온다 했는데 몇 월 달에 오는지 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이미지는 이래요. 냇가에 단풍잎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잎을 이렇게 걷어내어 두 개를 잡아내서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준 건 단풍잎 두 개였는데 단풍잎은 단풍잎인데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것을 저의 눈에 보이더라고요. 두 장을 가만히 세어보니까요. 10개였거든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이. 10월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추워지는 것이 싫거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감 때 엄마와 만나는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만나지는 것이 정해졌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나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나의 선택이 그곳에 닿지 않아요. 엄마의 선택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엄마에게 더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랑 만나는 시기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그 선택에 닿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엄마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 지상에서는 저는 이 말을 사실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상에 있는 모든 이 결과물, 행동, 환경, 상황은요. 아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오로지 지상에 남아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변화를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 가서 만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저는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엄마에게 더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애용이를 엄마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애용이만의 특징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특징보다는 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오는 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소심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왠지 눈에 띄는 저를 알아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엄마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라고 합니다. 여러 아이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혹시 할머니 집으로 오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머니 집이 노랑 고양이들이 가장 많이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노랑이들의 천국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사께서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곳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저에겐 없거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기 쉬운 곳으로 저는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맞아요. 가까운 곳에 또는 엄마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만나게 되지, 일부러 멀리 서울에 있는 어느 보호소나 어디에서 아이가 길게 여행해서 찾아오게끔 일부러 우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한 게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할머니 집으로 오는 것이 맞다면 그곳의 고양이들은 되게 경계심이 강하다 합니다. 그러니 애옹이가 맞다면 할머니에게 놀자고 또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와 줄 수 있는지, 잘 따라주는 행동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다려 주셔야 해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저를 만나기 쉽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엄마에게 다가오는 저를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엄마의 눈에 저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끈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몇 가지 던져줬어요. 애용이라는 이름의 아이템 가장 중요하고요. 애용이가 좋아하던 간식,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주세요.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누가 일단 애용인지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눈에 나타나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애용이 오기 전에 애용이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체력을 키우려고 요즘 조깅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애용이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어 줄게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애용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알려준 이야기들이요, 가장 정확한 것일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정확한 게 정확한 것일 때가 많거든요. 이 지금의 교감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애용이를 만나러 가게 될 때요, 이름과 간식과 그리고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더, 네. 그냥 기다리면, 간식만 들고 기다리면 될까요? 무언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서는. 뭐 마음 상태라든가, 뭐 어떤 에너지,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네, 아이에게 접근시켜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쉽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또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